메리 연구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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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니란 듯. 아이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애리라고 하고요. 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인공들의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서 이 주인공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해리포터나 아니면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서는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체험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우리가 간접 체험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이 주인공이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는지를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서 상상을 하고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인간이 공감을 하는 거는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생에서도 많은 사회적 동물들이 공감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감정을 공유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공감 능력이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서로 다양한 공감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한 예를 들자면 이제 그게 왜 생존에 도움이 되냐면 어떤 환경에 위험한 요소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포식자로부터 도망을 가야 된다거나 어떤 위험한 거를 두려워하고 피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다 직접 경험을 해서만 배울 수 있다면 몸이 남아나지를 않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경험을 하고 아프거나 괴로운 경험을 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저거는 무서운 일이구나, 나는 저거를 앞으로 피해야겠다,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공감 능력은 생존에 도움이 되고 많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실 생쥐들도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우리처럼. 그래서 실험실 생쥐들이 공감 행동을 보이는데 저희 실험실에서는 그런 행동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뇌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유전적으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제 쥐를 2마리를 같이 넣어놓고 쥐 1마리한테만 전기 쇼크를 줘요. 그러면은 이제 바닥에 전기가 들어오니까 쥐가 조금 아픔을 조금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옆에 있는 친구 쥐가 보고 공감을 해서 이 쥐도 두려움이나 아픔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비디오로 자세히 관찰을 해서 쥐가 공감 능력을 어떻게 보이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쥐에서 이런 걸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생쥐는 우리가 유전적인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생쥐들을 똑같이 키워서 똑같은 공감 행동을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다른 공감 행동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들이 생쥐의 공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공부를 해보고 있고요. 근데 생쥐는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의 공감 능력도 굉장히 복잡한 감정적인 과정인데 유전자의 영향을 받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폐증이나 아니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이제 평범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어떤 정신 질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잘못 이렇게 이제 수백에서 수천 가지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는데 얘네들이 잘못되면 자폐증이나 사이코패스 같은 것이 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질환들의 증상 중에 하나가 공감이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사람들에서 공감 능력이 어떻게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최근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개인차가 너무나 미미할 뿐더러 우리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죠. 인간의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도 다르고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유전자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아직 확실히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환경과 유전자는 늘 서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면 DNA 시퀀스를 생각하지만 나의 DNA 시퀀스는 사실 평생 똑같죠. 내 시퀀스는 한 가지지만 똑같은 시퀀스라도 그게 어떻게 조절이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건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늘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유전자도 늘 나의 호르몬이나 성격 같은 거를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 나의 행동을 결과를 가져오죠. 근데 내 행동에 따라서 늘 환경과 유전자가 바뀌어요. 유전자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내 생활 양식이나 사고 방식에 따라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을 서로 따로 떼서 생각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영향을 미치는가를 공부하는 학문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Behavioral Genetics라고 부르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학문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혹시 일하는 세포라는 만화 아세요? 최근에 굉장히 인기였는데 일하는 세포라는 만화가 있어요. 굉장히 귀여운 만화인데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세포가 나와요. 세포들이 다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외모나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거는 혈액 세포뿐만이 아니고 우리 뇌 속에 있는 뉴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뇌 속에 있는 뉴런들도 한 가지 뉴런이 아니라 적어도 수십 가지의 서로 다른 뉴런들이 있고 그 뉴런들은 다 서로 다른 유전적 발현을 하고 있어요. 유전자 발현이 다르니까 모양새도 다르고 서로의 역할과 기능도 달라요. 그런 여러 가지 뉴런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도 있어요. 억제성 뉴런과 흥분성 뉴런이 있는데 이제 흥분성 뉴런들은 뇌에서 계속 얘네들이 파이어링을 하죠. 서로 여러 사람들이 수다를 떠는 것처럼 계속 파이어링을 해요. 커뮤니케이트를 하죠. 근데 걔네들을 이제 특정한 종류의 여러 가지 억제성 뉴런들이 억제를 하는데 이제 이 억제하는 타입도 좀 달라요. 어떤 애들은 딱 너 지금 조용히 해 이렇게 딱 입을 막아버리는 억제도 있고 좀 다른 방식으로 억제를 하면 너 지금은 얘 말을 좀 더 잘 들어 대신에 얘 말은 한동안 무시하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억제하는 방식도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그런 억제성 뉴런들의 차이점도 굉장히 재밌고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합쳐져서 우리 뇌에서 억제와 흥분의 밸런스가 맞춰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뇌의 기능을 만들어내고 정보를 만들어내요. 그게 우리 뇌가 일하는 방식인데 그런 뇌의 2분 활동성을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에서는 주로 fMRI에서 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fMRI에서 공감 능력을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자기가 직접 아픔을 겪을 때랑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픔을 겪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fMRI를 재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서 공감 능력에 관여하는 뇌 부위를 찾은 연구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ACC나 인슐라라는 특정 뇌 부위가 공감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광유전학이라고 옵토제네틱스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기능을 쓰면은 아까 말씀드린 observational fear라는 비헤이비어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쥐의 뇌에다가 빛을 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빛이 뉴런에 이제 비춰지면서 이 뉴런의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뉴런들을 억제시키거나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뉴런들이 공감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뇌과학에서 중요한 다른 테크닉들이 이제 있는데 뉴런들의 활동을 저희가 전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재기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뇌에다가 전극을 넣어서 볼티지를 잴 수 있거든요. 뉴런들이 활동을 할 때마다 볼티지가 올라가요. 아니면 이제 활동을 할 때 볼티지도 올라가지만 칼슘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비디오 촬영을 해서 뉴런들을 촬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비디오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시간을 좀 빨리 돌린 건데 실제 살아있는 쥐에서 이런 식으로 머리 위에다가 굉장히 작은 현미경을 얹어서 칼슘 레벨을 움직이는 쥐에서 잴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그 마야 안젤로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이제 너한테 네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잊어버릴 수는 있다. 그렇지만 네가 그들을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는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바꾸는 방법이 사실 말과 행동이죠.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늘 다른 사람의 감정,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느낄까 이거를 늘 생각을 하면서 인지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또 굉장히 비슷한 말이에요. 마음이 동하는 것은 기억에 오래 지속된다. 이거는 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한 말인데 네, 그런 것들을 상대방의 감정을 잘 생각하면서 공감 능력을 활용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